중1 수학 1-5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수업 시작할게요. 5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이 단원에서는 나눗셈의 원리와 계산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밑에서 우리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 나눗셈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하는 대상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나눗셈을 하는 거거든. 생각열기 한번 읽어봅시다. 두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사이에는 오른쪽과 같은 관계가 있다. 자, 여기가 자, 보면 여기에 곱셈이 있어. 이 곱셈식을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자, 6을 만드는 수는 곱해서 6을 만드는 수는 2와 3이 있는데 6을 이렇게 맨 앞에다 두게 되면 6으로 나눠서 이제 다른 몫이 나올 수 있는 게 자, 6은 이 두 수가 곱해서 나오는 수니까 몫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몫이 2가 되는 경우라면 나누는 수는 그 옆에 곱해지는 수인 3이 되는 거고, 몫이 3이 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게 몫이 되는 경우라면 나누는 수는 이제 2가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쪽 나누기하고 맨 앞에 있는 수 제외하고 이 두 수를 곱하면 이 6이 나오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배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수하고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여기서 배우는 게 지금 음수, 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또 음의 유리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나눗셈에서는 그런 부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곱셈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곱셈일 때 우리가 이 음수가 이렇게 한 개 있으면 결과에도 이렇게 음수가 한 개 나오지. 나눗셈에서도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음수 6 나누기 양수 3 이렇게 하면 음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답에도 이제 음수가 한 개가 표시가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 음수 6을 음수 2로 나누면 음수가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있으면 이제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이기 때문에 여기 답에는 양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3이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 숫자는 6, 3, 2, 6, 2, 3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해왔던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이제 부호 처리 정도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고려하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연수에서와 같이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도 다음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그리고 하나씩 볼까? 3 곱하기 4는 12가 되고 이거를 나눗셈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렇게 쓰는 거야. 쓰면 12 나누기 4는 3 이렇게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쓰면 곱셈식이 다시 되는 거지. 그리고 3 곱하기 음수 4는 음수 12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걸 거꾸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음수 12 나누기 음수 4는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거꾸로 쓴 거야.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쓴 거죠. 다시 이걸 거꾸로 쓰면 이렇게 거꾸로 쓰면 이제 다시 이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음수 3 곱하기 양수 4 음수가 한 개 있으니까 답에도 음수 한 개이지. 이걸 거꾸로 쓰면 음수 12 나누기 양수 4는 음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역시 거꾸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음수 3 곱하기 음수 4는 양수 12. 이걸 거꾸로 쓰면 양수 12 나누기 음수 4는 음수 3. 자, 이걸 잘 비교해서 보면 부호 처리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곱셈식에서 보자. 양수 2개 곱하니까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 양수 곱하니까 음수, 음수 곱하니까 양수 이렇게. 자,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야. 양수 2개,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양수고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고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가 1개 있으니까 음수. 양수 나누기 음수는 역시 음수가 1개 있으니까 양쪽에 그래서 음수.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밑에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나눗셈은 절대값의 몫에 플러스를 붙이는 것과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부호가 같다는 경우는 나눗셈이 지금 이런 경우잖아. 이렇게 양수 12와 양수 4 이렇게 나눴을 때 양수가 나오고 음수 12하고 음수 4 부호가 똑같이 음수로 결과가 이제 양수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고 곱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음수가 있을 거면은 1개만 있으면은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가 2개가 있으면 짝수가 있을 때는 음수가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정수 이런 부분 이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나눗셈이라는 게 결국에 뭐야? 음수가 1개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결과에 음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과 같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수에는 이제 부호하고 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크기가 이제 절대값에 해당하는 거고 절대값.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양수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기만을 생각했는데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이 부호라는 게 음수가 홀수에 있는지 음수가 이렇게 홀수에 있으면 결과 홀수 이렇게 홀수 있으면 홀수 위치는 상관없이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2개 있으면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 그리고 양수 나누기 양수도 양수. 이 나누기 기호를 곱셈으로 바꿔도 이렇게 부호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곱셈 나눗셈에서는 이제 음수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홀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기에 있는 문제를 보자. 양수 8 나누기 양수 2를 하면 둘 다 양수니까 부호는 양수로 결정하고 8 나누기 2만 하면 되지. 그래서 크기는 4. 그 다음에 음수 나누기 음수 부호는 양수가 되고 42를 7로 나누면 7, 6에 40이니까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가 되겠고 그리고 36을 4로 나누면 9가 되겠지. 그리고 양수 14를 음수 2로 나누면 양수 음수가 왔으니까 결과는 음수고 14를 2로 나누면 7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눗셈에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제 0으로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거야. 11 나누기 0 이렇게 하면 11을 0으로 나눈다 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11을 0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걸 분수 표현으로 고치면 0분의 11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의미가 이런 표현들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누는 수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그 아래 내용 일반적으로 유리수의 나눗셈은 정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에 대해서 했는데 유리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거야. 부호를 결정하고 나눗셈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하고 그대로. 자, 요거는 이제 소수지 소수 유리수에 들어가니까 나눗셈을 해보면 양수 음수가 있으니까 음수가 결정이 되고 여기는 음수니까 양수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숫자 나누기는 그대로 하면 돼. 1.4를 3배 하면 4.2가 나오니까 크기는 3이 되고 5.2를 2.6으로 나누면 2.6을 2배 하면 5.2가 나오지. 그러니까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어떤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두 수의 곱이 1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를 했는데 이게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세모하고 네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역수다라고. 역수라는 게 이제 뒤집혀 있다는, 이제 분수 표현으로 했을 때는 아래 위가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이제 1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갈 내용은 곱해서 1이 나온다는 건 이제 여기 오는 수가 3분의 2의 역수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니까 이거를 아래 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는 분자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이 답으로 올 수 있고, 이 두 수는 서로 뒤집혀져 있는, 이걸 뒤집으면 이게 되고 이걸 뒤집으면 이거가 되니까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곱셈에서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 두 수를 역수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도 예를 든 게 이제 역수가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곱해서 1이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요거 보면 음수일 경우에도 음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양수로 바뀌지. 그래도 똑같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음수 3분의 2의 역수는 또 음수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음수 2분의 3의 역수는 음수 3분의 2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밑에 참고 내용 보면 0의 어떠한 수를 곱해도 1이 될 수 없으므로 0의 역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1인데 이렇게 해서 0 곱하기 네모를 해가지고 1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0하고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오는 값은 다 결과가 1이 아니라 0이잖아. 무조건 뒤는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어떤 수를 넣더라도 이 오른쪽의 결과는 이 0 때문에 답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래 식 자체가 1이 되는 거는 뭐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는 역수 관계가 오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들은 0은 올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모와 세모는 0이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오면 이 결과가 0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두수 4와 3분의 2 나눗셈에서 나눗셈을 하는 거를 잘 보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4를 3분의 2로 나누는 거야. 자,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이게 쉬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눗셈하고 곱셈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눗셈은 다 이제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눗셈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초등학교 때 나눴잖아. 이런 표현들을 보다는 그냥 우리가 곱셈으로 바꿔서 하면 구구단이나 약분을 이용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따르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은 나눗셈을 어떻게 곱셈으로 바꾸느냐. 우리 방금 전에 역수를 배웠잖아. 그 역수를 활용하면 돼. 서로 반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자, 이거랑 같은 식은 만약에 나눗셈을 기호를 곱셈으로 바꾸면 이 뒤에 오는 수를 역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 있지? 그럼 이거를 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지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은 이걸로 고쳐서 계산하면, 자, 2, 1은 2, 2, 4 이렇게 해서 2, 3은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6으로. 그래서 그 설명이 거기 있잖아. 4를 3분의 2로 나눈다는 것은 4의 3분의 2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자, 이 식을 말로 풀어 쓴 거야.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놨는데, 여기 이 네모를 나누기 동그라미 분의 세모 이렇게 한 거는 뒤에 부분, 나누기 부분 있지? 이 부분을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오는 수를, 이 분자 분모를 서로 뒤집는 거야.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나누는 수를 이제 역수로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는 이 유리수의 나눗셈이나 정수의 나눗셈이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 이거는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역수를 잘 활용해서 나누기 문제를 잘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자, 1번 문제 풀어볼까? 양수 3분의 2는 양수 생략해도 되지. 3분의 2 나누기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음수와 나누기 기호는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를 해야 되고, 이 부호를 지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두 개 겹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괄호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이걸 계산하면, 나누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고, 역수를 이렇게 할 때 이 부호는 영향을 안 받거든. 그래서 부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위아래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은, 자, 전체 부호는 여기 양수고 이게 음수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와 이게 곱해지는 내용이거든. 3분의 2와 4분의 9가 곱해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약분을 하면 3, 1은 3, 3, 3은 9 이렇게 하고 2, 1은 1, 2, 2, 4 이렇게 돼서 남은 수가 어떻게 돼?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고, 음수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를 자 볼게. 2번 문제는 마이너스 4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7분의 10인데 역시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고, 먼저 부호 처리를 먼저 해도 되거든. 이게 둘 다 음수니까 이거는 사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10 이렇게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 되는 거고,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거나 둘 다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해주면 곱셈으로 바꾸면 이제 역수가 돼서 10분의 7이 되고, 자, 약분되는 수가 있지. 5, 1은 5, 5, 20 이렇게 돼서 이거는 4, 2, 8분의 7 그래서 답이 8분의 7이 되겠지. 자, 그 밑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방금 한 내용이지. 그래서 요거가 보면 식이 이제 3개야. 섞여 있을 때라는 게 지금 여러 개 있을 때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곱셈이 있을 수도 있고 나눗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곱셈은 곱셈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전부 이제 곱셈에 대한 식으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 요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음수 4분의 3 나누기 음수 7분의 3 곱하기 5분의 4 그걸 하면, 자, 여기 나눗셈이 여기 있으니까 저거를 바꾸면 돼. 그럼 이 뒤에 있는 수가 역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수가 2개 있지. 그러니까 이 2개를 양수로 다 전환시켜도 되거든. 여기는 이제 음수가 없고 양수니까 전체 부호는 이 전체 부호는 양수로 결정이 되고, 식을 정리를 하면 4분의 3 곱하기 역수 3분의 7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3과 3 지워지고 이렇게, 그리고 4하고 4가 지워지지. 1이 된다는 거야. 1이 약분이 돼서. 그러면 남는 수가 5하고 여기 7이니까 답은 5분의 7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24 나누기 6인데 양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6, 4, 24니까 답은 4가 되겠고, 자, 2번 역시 음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거 양수로 전환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3, 7에 21이니까 답은 7이 되겠지. 여기서는 음수 양수니까 답은 음수가 되겠지. 음수고, 여기가 3.9하고 1.3은 서로 3배 차이 나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 4번 문제는 이제 7.2와 1.8의 관계는 이게 배수 관계야. 잘 보면은 배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1.8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7.2가 나오잖아. 4, 8에 32,
1, 4는 4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크기 자체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부호는 여기가 양수고 여기 음수니까 음수가 한 개 있으니까 홀수개. 그래서 답은 음수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다음 2번 역수를 구하시오. 역수를 구하라는 거는 이제 분자 분모를 바꾸는 거야. 자, 여기 있는 4는 이건 어떻게 하냐? 자, 모든 수는 분모가 있어. 모든 수는 분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2나 3 이런 거 분모가 없지 않냐? 이것도 이제 유리수의 쪽이니까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난번에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지. 자연수분의 정수로 바꿀 수 있는 수. 여기 이제 자연수 1을 갖다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분의 양의 정수, 자연수분의 양의 정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유리수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1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1이 있다고 보면 이걸 이제 바꾸면 이제 없는 일이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이게 1분의 4니까 역수를 바꾸면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다 등호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등호를 쓴다는 거는 이제 좌우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역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랑 좀 다른 걸 쓰라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로 바꿨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역수를 구하면은 역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부호는 그대로고 분모와 분자가 바뀌니까 3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분의 5가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4번은 이제 이거를 이제 유리수, 분모 분자가 있는 유리수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거를 양수는 안 써도 되고 이거는 10분의 7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10분의 7을 이제 역수로 취하면 10분의 7의 역수는 이제 이걸 바꾸면 되니까 7분의 10이 되겠지. 이렇게 답을 하면 돼. 주의할 거는 이 식 자체에 이거랑 같은 식이 아니면 등호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호에도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자,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나눗셈 유리수의 나눗셈 문제지. 자, 전체 부호는 양수니까 양수고. 자, 먼저 식을 바꿔야 돼. 4분의 3 곱셈으로 바꾸면 여기는 역수가 돼서 6분의 7 이렇게 되지. 자, 약분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3, 1은 3, 3이 6 되고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7 그래서 8분의 7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은 자 음수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라서 다 양수로 바꾼다 생각하면 되고 18분의 25 곱하기 요거는 5를 이거 5가 1분의 5니까 역수를 취하면 5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약분을 하면 5, 1은 5, 5, 5, 25가 돼서 18 곱하기 1, 5 곱하기 1이 돼서 답은 18분의 5가 되겠지. 이런 과정은 안 써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자, 3번. 여기는 이제 음수고 양수니까 이 나눗셈에서는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는 살아있고 이제 이 크기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곱셈식으로 바꾸면 21분의 8 곱하기 역수를 하면 2분의 7 하면 약분을 했을 때 2는 2, 2, 4, 8 7, 1은 7, 7, 3, 21 그래서 부호는 음수 그 다음에 여기 3, 1은 3, 4, 1은 4가 되지. 그러니까 3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자 양수 16분의 7이니까 16분의 7이라고 그냥 쓰면 되고 곱셈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뒤집어야지. 이번에 부호 처리를 먼저 안 했는데 그냥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3분의 8 이렇게 하고 약분을 하면 8, 1은 8, 8, 2, 16 이렇게 더 약분될 게 없지. 그러면 이제 분모는 자 전체 부호는 음수고 분모는 2 곱하기 3이 오고 분자에는 7 곱하기 1이 오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세요. 곱셈이 되게 많아. 이게 지금 한 100개 가까운 수가 이렇게 쭉 곱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이, 계산식이 이어진다.
여기 올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점을 3개 가운데에 찍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는 거로 그러면 이 많은 수를 다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있는 경우에서 식이 좀 길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지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산이 간단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쓰면서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한번 잘 적어봐야 돼. 적어보면 음수 2분의 1 쓰고 요 곱셈으로 바꾸면 양수 어떻게 되지? 양수 2분의 3 이렇게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음수가 있으니까 음수 살리고 3분의 4 역수 그 다음에 곱하기 이번에 다시 이제 음수,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 이 뒤에를 봐도 그렇지만 그래서 양수 나올 차례고 양수는 뭐 가로를 안 해도 되니까 이걸 다음에 올 수는 이제 이 3분의 2, 4분의 3 밑에가 지금 큰 수잖아. 하나 크고 하나 작은 수. 근데 여기 말고 이 뒤에는 나누기가 올 거를 곱셈으로 바꾸면 바뀌니까 위에가 하나 크고 밑에가 하나 작고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올 수는 5분의 4가 되겠지. 곱하기 가로 열고 음수 5분의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양수 6분의 5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적다 보면 이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면 이 수는 어떻게 될까? 곱하기 98분의 9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는 곱하기 음수 99분의 100 이렇게 오겠지. 자, 중간에는 안 써도 되는 게 잘 보면 여기 이 수 말고 여기서부터가 잘 보면 이렇게 3하고 3하고 약분이 되고 11이 되겠지. 11 그리고 4와 4가 약분돼서 11이 되고 5와 5가 약분이 되고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 안 썼지만 이 6은 이 다음에 나올 분모의 6과 지워지고 이렇게 계속 그 사이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지워진다는 거고 여기는 98 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여기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곱하기 98분의 97이 있겠지. 이렇게 지워지는 이게 이제 이거잖아. 그래서 지워지고 얘 97은 또 그 앞에 거랑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 이 사이 있는 건 다 지워진다는 거야. 지워지고 99도 이 다음 거랑 지워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워지는 거죠. 전부 다 지워지고 남는 거는 여기 100 남고 여기 앞에 여기 남고 이렇게 남는 건데 이제 이 답을 적을 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호를 잘 결정해야 돼. 부호는 이제 우리가 음수가 홀수에 있느냐 짝수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일단 그 다음에 할 일인데 몇 개 있을까 부호? 이게 이 부호를 잘 세야 되는데 이게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조금 불분명하지.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1이 있잖아. 1이 있는데 음수가 있고 2에는 없고 3에 이렇게 음수가 있지. 그리고 99에는 다시 음수가 있고. 그러면은 음수가 몇 개 있는 걸까? 자, 이게 하나 건너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음수가 짝수계일까 홀수계일까? 이걸 어떻게 잘 셀 수 있을까? 이거는 몇 가지 이제 조금 뭐 직접 이렇게 세도 되는데 만약에 전부 다 이게 음수가 있다라고 하면 1부터 99까지 있으니까 음수가 99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짝수일 2나 4가 올 때는 지금 양수가 오니까 음수가 지금 99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뭔가 이게 한 절반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절반이 99의 절반이 49개인지 아니면 50개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49개냐 50개냐에 따라서 음수가 살아있을지 없어질지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할 때 좀 잘 쓰는 게 약간 이제 변형 약간의 그 조금 응용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자, 2를 2배를 해. 그럼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2배를 해. 그러면,
3을 2배. 이렇게 말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 2를 더해. 여기다가 2를 더해서, 2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면은, 3에 1 더하면은 이제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게 5가 있을 텐데, 5에 1을 더하면 6이 되지. 99에 1을 더하면 50이잖아. 그렇지, 있겠지. 우리는 얘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근데 얘를, 개수만 세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2로 나눠. 이렇게. 2로 나누면, 이렇게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2를 더하고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은 1이 되고, 3은, 그러니까 1은 1에 대응되고, 3은 2에 대응되고, 5는 3에 대응되겠지. 여기 2 나누기 9는 3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7은 4에 대응되고, 9는 5에 대응되겠지. 그럼 99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99는 어디에 대응될까?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은 100이지. 99, 1을 더하면 100이고, 그거를 2로 나누면 50에 대응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이제 몇 번째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춰보자는 거지. 그래서 1을 1에 대응시키고, 3을 2에 대응시키다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숫자가 결국에는 그 수의 개수랑, 일치를 하지. 그래서 이게 3까지 오면, 1, 3, 5, 3개가 있는 거고, 이게 5 되는 순간에 1, 3, 5, 7, 9, 3개, 5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빠짐없이 1, 2, 3, 4 이렇게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99가 되는 거는 이게 50개의 수가 이 앞쪽에 1, 3, 5, 7, 9, 99까지 50개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50개. 그래서 음수는 모두 50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 이게 익숙해지면 좀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뭔가 적어가면서 아니면 짝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그건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결론은 이제 음수가 짝수계라는 거야. 50개 있다는 거지. 이 음수가 이 전체 안에 5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 짝수니까 양수하고 2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0이 답이 되겠어요. 5번 다음을 계산하고 아래 그림에서 답을 모두 찾아 색칠해보자. 색칠하는 거는 직접 해주고 우린 같이 계산만 좀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이제 나눗셈하고 곱셈이 섞여 있는 문제고 한 개씩 우리가 해볼 건데, 자 여기 보면 한 개씩 해봅시다. 음수 2,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면 되고, 이제 역수가 되면 3분의 1은 3이 되겠지. 그 다음 곱하기 음수 2분의 3. 음수 두 개니까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하고 2는 약분이 되겠지. 요거는 약분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다 같이 위에 있는 거니까, 답은 3, 3은 9가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답은 9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2번 문제는 2번 문제를 보면 먼저 부호를 먼저 결정해 볼까? 여기 음수가 3개가 있어. 그리고 나눗셈식이야. 그러면 전체 부호는 음수가 홀수에 있으니까 부호는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의 8을 일단 적어주고, 그리고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면 곱하기, 그 다음에 역수 2분의 9를 역수로 취하면 9분의 2가 되고, 다시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것도 다시 역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4분의 5로 쓸 수 있겠지.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자, 요거 4단, 4, 1은 4, 4, 2, 8,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5, 1은 5, 5의 배수인 거 15, 5, 3, 15,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요거 남은 게 3하고 9가 남았고, 2하고 2가 남았으니까, 할 거는 없지. 그래서 전체 부호는 아까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래서 음수, 3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음수 27분의 4 이게 이제 답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음수 27분의 4 이렇게 답을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음수 2분의 1을 제곱한 거야. 제곱한 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음수 2분의 1. 음수까지, 부호까지 똑같이 두 번 곱해지는 거고, 곱하기 3을 하고, 여기 있는 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를 하면서 이건 분자 분모가 바뀌겠지. 그러면 음수 역수를 취하더라도 그러니까 부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음수 4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곱하기 2 이렇게 곱하면 4가 되잖아. 그래서 그 4랑 이렇게 지워지면 지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음수는 하나, 둘, 셋 홀수가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 3하고 4 지워졌고 3밖에 안 남았지. 나머지 1은 곱해도 1이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답은 음수 3이 돼요. 그래서 여기 답은 음수 3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3분의 1 곱하기 써보면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음수 0.5는 2분의 1이지 10분의 5인데 10분의 5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로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뒤에 거가 음수 3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지워질 수 있는 거 여기 짝수인 여기 2가 있네. 2, 1은 2, 2, 4, 8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더 이상 할 게 없고 전체 부호는 음수가 여기 1개, 2개 있으니까 양수가 되고, 분모의 숫자는 3하고 1하고 3을 곱하니까 3, 3은 9가 되겠고, 분자는 1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9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은 음수 3 곱하기 음수 3 곱하기 음수 4 하고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면 이제 뒤에 수는 다시 역수가 돼서 2분의 3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거 해주면 2는 2, 2, 2, 4. 여기 있는 이 정수는 분자에 있는 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분모에 있는 수와 약분이 가능하게 되겠지. 이 4는 1분의 4니까. 그래서 지금 분모는 지금 다 1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분자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그 전에 할 일이 이제 부호를 먼저 적어야지. 부호가 하나, 둘, 음수가 홀수에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고 마이너스고, 남은 숫자 3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3이 6에다가 6, 3, 18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음수 18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도 나눗셈이 섞여 있는 문제고, 자, 음수 24를 곱하기, 자, 여기 음수 4는 4분의 1로 바뀌게 되고, 곱하기 음수 3분의 1 이렇게 해야 위식과 아래식이 같아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결정을 먼저 하면 여기가 음수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가 되고, 요거 4의 배수잖아 24가. 4, 1은 4, 4, 6에 24 이렇게 적고 나면 또 3하고 6하고는 또 배수 관계니까 여기 3, 1은 3 하고 3, 2, 6 이렇게 되겠지. 남는 수가 이제 다 1이 돼 버려가지고 2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수 2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음수 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 7번 문제는 음수 2를 3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음수 2 곱하기 음수 2 곱하기 음수 2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이제 이걸 적으면 곱하기 5를 적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거는 역수가 되겠지. 그래서 음수 4분의 1을 적을 수 있겠지. 자, 하고 나면 2 곱하기 2는 4가 되니까 2하고 2하고 이렇게 4는 일단 이제 지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부호가 음수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으니까 짝수계잖아. 그래서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남은 숫자가 2하고 5니까 2, 5, 10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7번 답은 10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는 음수 2 곱하기 음수 8분의 5.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고 나면 뒤에 거를 역수로 해야 되겠지. 음수 7분의 4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할 걸 찾아봐야 되는데 약분할 게 4하고 8이 보이지. 그래서 4, 1은 4, 4, 2, 8 하고 나면 또 2, 2하고 여기는 2하고 이렇게 2은 2, 1, 2은 2, 2은 1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 그럼 이제 전체 부호를 결정하면 음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홀수기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 그 다음에 숫자는 남아있는 게 지금 5가 남았고 여기 7이 남았어. 그래서 답은 음수 7분의 5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8번 답은 음수 7분의 5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8문제를 이렇게 다 해봤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식.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4층 연산이 있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다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나눗셈이 섞여 있는 거는 다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특별한 괄호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덧셈, 뺄셈은 맨 나중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을 때.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3 빼기 2 이거 한번 적어볼게. 3 빼기 2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요거를 할 때는 뭘 먼저 계산해야 될까 봤을 때 3 빼기 2를 먼저 계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부호가 얘는 가로에 묶여 있는 수니까 지금 전체 이 식에서 그 연산자가 빼기하고 곱하기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나중에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뺄셈을 먼저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는 3 빼기 2를 먼저 계산해서 1이 나왔잖아.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요건데 지금 요거 계산하면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2, 5, 10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호는 누구 거냐면 이 뒤에 나오는 숫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수 2 곱하기 음수 5의 곱셈이야. 그래서 둘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뺄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2의 사실 2가 가지고 있는 부호라고 보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3 더하기 빼기 2 곱하기 빼기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더하기 생략하고 이 가로를 없애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이수와 이수의 곱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3 뒤에 연결되는 부호는 이 계산,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그 부호가 뒤에 연결되는 부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면 음수가 2개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3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 자리가 밖에. 그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 2 곱하기 5가 되니까 2, 5,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0은 1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자, 밑에, 그래서, 섞여 있는 그런 거, 계산 순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 거듭 제곱이 있으면은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무슨 말이냐면, 뭐, 마이너스 2에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음수 8 이거 되거든? 이거 계산을 먼저 해서 거듭 제곱을 없애라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먼저 하는 이유는 가로가 보통 돼 있거든, 이렇게. 물론 가로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 근데 이 상태로 우리가 다른 수를 계산을 못 하니까 이 수가 실제 나타나는 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수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해야 다른 수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먼저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괄호는 항상 수학에서는 먼저 하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괄호가 있을 때는 항상 괄호를 먼저 해줘야 되고, 괄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괄호 이렇게,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 이렇게.
컴퓨터 자판에 보면 다 이런 기호들이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1번으로 하고, 1번, 이제 소가로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중가로가 있으면 중가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가로가 남아있으면 대가로를 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가로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한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항상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다 정리할 걸 정리해놓고 괄호를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고 이런 것들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사칙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재료들을 다 손질해 놓고 이제 본 작업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덧셈 뺄셈을 계산한다. 덧셈 뺄셈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볼 건데, 자, 여기다 써볼게요. 5의 제곱 빼기 5 빼기 7 곱하기 음수 4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거듭제곱 있는 거 먼저 하라 그랬지. 처음에 보면 5의 제곱이니까 5, 25 하면 되고, 그다음에 괄호 계산을 먼저 하라 그랬어. 괄호가 여기 있지. 요거는 그냥 음수 때문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이건 계산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혼자 있잖아, 숫자가. 여기는 괄호가 있는데 숫자가 두 종류가 이렇게 있지. 이걸로 계산해야 되겠지. 음수 놔두고 괄호를 계산하면 음수 5에 음수 7. 그러니까 방향성은 음수고 5하고 7. 다 왼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커지는 거니까 5 더하기 7이 돼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잘못 썼다. 여기가 양수네, 5가. 그래서 잘못 썼고, 그러면은 5 빼기 7이 되잖아. 5 빼기 7은 음수 2지. 음수 2. 이렇게. 음수 2가 되고 계산이 끝났지. 그 다음 곱하기 음수 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곱해지는 수라서 여기는 그냥 이거대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음수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를 보면은 이 연산자가 지금 마이너스 빼기하고 곱셈이 섞여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곱셈을 먼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음수 2와 음수 4를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이 뺄셈을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하는 거야. 계산을. 그래서 곱셈을 계산을 먼저 한다. 그래서 그때는 25는 따라와야 되겠지. 따라오고 이걸 곱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음수하고 음수가 곱해지면 양수가 되지. 그래서 양수 8이 돼요. 8. 그래서 뒤에는 8이 나오는데 여기 음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 음수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25에서 8을 빼면 1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 공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넓은 화면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 이 문제에서는 이 중가로가 대가로가 나오거든. 그래서 아까도 배웠듯이 이게 이제 소가로고 요게 이렇게 하는 게 중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대괄호가 되는 거지. 괄호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 옷도 보면은 소형, 소자, 중자, 대자가 있는 것처럼 이게 괄호도 이렇게 크고 작고 중간께 이제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괄호는 한번 열리면은 뒤에서 반드시 닫히는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열린 개수만큼 닫혀야 되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2번 열렸으면은 이 뒤에 중괄호가 닫히는 게 2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되는 거고, 대괄호도 하나가 열렸으면은 뒤쪽에 닫히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 열리는 게 있고 닫히는 게 없으면은 결국 잘못된 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보면 대괄호가 처음에 보이잖아. 닫히는 데가 어디를 보면 여기서 이제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괄호는 지금 여기서 열려서 안쪽에서 열려서 닫히는 게 맨 뒤에서 닫히는 걸 알 수가 있고, 소괄호를 봤을 때 소괄호는 이쪽에서 열리고 여기서 닫히지. 닫힐 때 모두 세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닫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먼저 해보자. 자, 그러면 계산 순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괄호를 먼저 하고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가 작은 거부터
부터 먼저 큰 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큰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자, 거듭 제곱이 있는 형태는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수 2를 3번 곱하면 음수 8이 나오거든. 자,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자,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같은 이 등호를 썼기 때문에 동일한 식을 이쪽에 다 적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지금 처음에 계산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을 계산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다 적어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 이 등호가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적어볼게. 그대로 6분의 7. 그 다음에 더하기 중괄호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자, 나누기. 자, 요 계산. 보자. 0.6 곱하기 10 빼기 8이 있어. 자, 곱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걸 먼저 하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곱셈을 먼저 하는 거야. 곱셈이 만약에 뒤에 있어도 곱셈을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0.6하고 10을 먼저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6 곱하기 10은 얼마죠? 6이지, 6. 6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6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것만 계산한 거죠. 지금 이걸 적었고, 그래서 이 중괄호 다시 닫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아직 소괄호가 없어지지 않았지. 그래서 계속 이걸 이어나가면 돼요. 이거는 음수 8 곱하기 6분의 7 더하기 중괄호 3분의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음수이잖아. 또 적어요. 음수 이렇게 가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누기 기호랑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하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밑에 아래쪽에서 음수 8 곱하기 자 여기 6분의 7 적고 더하기 중괄호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야 돼. 고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요게 역수가 돼야 되니까 음수 2분의 1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괄호 계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돼. 여기서는 소괄호가 있지만 이게 계산이 끝난 가로이기 때문에 요 계산, 요 3분의 1과 2분의 1이 곱해지면 되겠지. 마이너스 8 곱하기 6분의 7 더하기 요 계산을 하면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가 나오지. 자, 음수하고 3이 6분의 1. 여기서 봐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중괄호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중괄호가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근데 중괄호가 이제 소괄호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괄호를 중괄호로 써도 되지만 이거를 소괄호로 바꿔도 괜찮다. 라는 거죠. 계산이 끝난 거거든.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음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호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 괄호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덧셈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거 생략하고 써도 괜찮지. 그래서 이걸 쓴다면 음수 8 곱하기 대괄호 6분의 7 그 다음에 이거 생략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옆으로 적어볼게. 옆으로 적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음수 8 곱하기 또 안쪽의 계산. 이 대괄호가 이제 마지막 가로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대로 써도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통분하면은 6분의 7 빼기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음수 8 곱하기 6분의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가로는 없어도 되고 6분의 6이 돼서 6분의 6은 1이지. 그래서 답은 음수 8. 요게 맨 처음에 제시된 요게 답이 되는 그런 거네. 여기 있는 부분이 복잡하지만 이게 다 결국에는 1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57쪽에 1번 문제 같이 문제를 적고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음수 2 곱하기 중괄호 10 빼기 4 빼기 9 그래서 가로가 닫혀있는 이 문제고, 문제를 보면은 이 중괄호 안쪽을 먼저 봐야 되고 안쪽에서 이 소괄호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좀 정리하면서 보자. 음수 2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중괄호 유지하면서 10 빼기 안쪽에 있는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뺄셈 그냥 쓰고
여기 4 빼기 9를 적으면 4 빼기 9는 이제 음수 5가 되니까 가로를 해서 살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음수 2 그대로 적고 이제 중괄호 안쪽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곱하기 그래서 10에서 여기 빼기 오니까 요거는 10 더하기 5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2 곱하기 10 더하기 5는 15니까 이제 중괄호가 없어져도 되겠고, 이렇게 되고, 음수 2 곱하기 15는, 9는 음수고, 2 곱하기 15가 돼서 음수 30. 그래서 음수 30이, 이 문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음수 14. 음수 14 나누기 9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쪽을 먼저 요 안쪽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안쪽에 보니까 여기 거듭제곱 있지? 여기서는 또 먼저 해야 되겠고. 자, 계산을 하면 계속 등호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따라서 써야 돼요. 음수 14 나누기 쓰고 중괄호 유지하고 쓰고. 자, 지금은 요거 계산만 먼저 할 거예요. 하면 음수 4를 2번 곱하면은 양수 16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16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16이 나왔는데 여기 음수가 있는 거는 원래 있던 여기 음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적은 거지. 실제 이 계산은 16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중괄호 이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14, 를 해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 한 번 더 쓰자. 나누기 9 빼기 16 하면, 이건 9하고 음수 16의, 계산이고, 양수보다는 음수 쪽이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음수로 결정이 되고, 9와 16은 7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음수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려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야 되겠지. 음수 14 곱하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음수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7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 부호를 계산하면 음수가 2개 있으니까 양수로 바뀔 거고 14하고 7을 보면 서로 약수배수 관계니까 7, 1은 7, 7이 14 돼서 이거는 여기 1과 2의 곱으로 바뀌겠지. 답은 양수 2. 양수 2는 그냥 2로 써도 괜찮겠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를 보면, 문제 써보면, 3번은 음수 2분의 1의 세제곱 나누기 3의 제곱 곱하기 중괄호 음수 7 음수 4 이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 자, 이제를 봅시다. 이게 지금 거듭제곱이고 그러니까 이 계산을 먼저 해야 돼. 해도 괜찮은 게 여기서도 이걸 먼저 하는 거지만 중괄호가 있어서 먼저 하는 거지만 또 여기 이 나누기와 곱하기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다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세 덩어리가 있는 거야. 이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은 각각대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먼저 하면 거듭제곱 계산 먼저 했을 때 음수 2분의 1을 3번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 부호는 음수가 되겠고 2를 3번 곱한 거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면은 곱셈, 3의 제곱은 9잖아. 그걸 역수로 바꾸면 9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곱셈하고 중괄호 계산을 해주면 안쪽에서 음수 7과 음수 4 이거는 이제 양수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음수 7 더하기 4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계산하면 이거는 2를 3번 곱하면 8이지. 그래서 음수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옆에서는 음수 7과 양수 4를 하면 음수 3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3과 9가 약수배수 관계니까 3, 2는 3, 3, 3은 9 이렇게 고치면 되고 부호가 음수가 2개 있지. 그러니까 음수가 2개 짝수개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남은 수가 8하고 3의 곱이니까 분모는 8, 3, 24분의 분자는 지금 다 1이 있거든. 2를 다 곱해도 1이니까 24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4번에는 5분의 3 나누기 중괄호 음수 2 빼기 5분의 2 그 다음에 음수 6분의 5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중괄호가 이렇게 있어. 중괄호 안에는 당연히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역시 이거 독립되어 있는 건데, 더 할 게 없지, 이거는. 여기서는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옮겨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적으면 되고, 이거를 계속 간단하게, 하고 내려오면서 이 세 개를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얘네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5분의 3 적고, 자, 아직은 이제 역수를 취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나누기는 그냥 적어주고, 중괄호 안쪽을 계산해보자.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유리수고, 여기는 이제 음의정수잖아.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려면, 유리수가 있을 때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자, 분모가 5가 있으니까 5로 통분하면, 앞에는 통분하더라도 부호는 따라가니까, 자, 여기 2배 돼서, 여기는, 분모가 5일 때 5의 2배 되니까 2를 5배 해야 되지. 2를 5배 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5랑 10이 약분돼야 이제 2가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뒤에는 이제 음수, 요 부호는 이제 분자 거예요. 그래서 음수 2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적어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다음 아래 줄에 5분의 3에다가 한 번 더 그대로 써요. 자, 그래서 5분의 여기 음수 10하고 음수 2가 있으면 둘이 합쳐졌을 때 음수 12가 되겠지. 이렇게 적고 곱하기 그대로 한 번 더 쓰고, 이게서만 하는데 이걸 따라 적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 등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곱셈으로 바꿔도 되고, 곱셈 바꾸고, 이거 역수 된다고 하더라도 부호는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 살려주고, 요 분자 분모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면 12분의 5가 되겠죠. 곱셈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어요. 그럼 약분할 거를 보면 이제 5하고 5가 지워지네. 여기 1,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 1은 3, 3, 2, 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5하고 2가 남았고 12가 남았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전체 부호는 음수가 2개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고, 양수는 안 적어도 되죠. 그리고 분모에는 12가 있고 2가 있는데 곱셈이 돼 있으니까 2를 곱하면, 써보자. 12 곱하기 2분의, 여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자, 1 곱하기 1 곱하기 5지. 그러니까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4분의 5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같이 이제 볼게. 글자가 작기 때문에 이제 책을 좀 참고하면 좋겠고, 오른쪽과 같이, 여기 있는, 요 식의 계산 순서를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그 결과를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나왔을까? 이거 한번 이 계산을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를 순서를 적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한번 요거는 적어보자. 자, 2번 문제 좀 적어볼게. 9 빼기 8 나누기 3분의 2 곱하기 중괄호 2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3분의 2 소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자, 계산 결과. 자, 어느 걸 먼저 하는지 순서를 적으라는 건데, 자, 순서 한번 적어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중괄호 안에 소괄호가 있지.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책에 있는 요 예처럼 적으려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1번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해야 되지. 1번은 색깔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좀 할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뭘 하면 될까? 2번은 사실 이거를 해도 이 곱하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구별이 돼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계산해도 틀리진 않은데, 이 중괄호를 일단 없애는 의미에서
요 계산을, 요거랑 요거를 이제 먼저 한다. 이렇게 보자. 요거 2번. 하면 되겠지. 1번 계산에서 나온 결과와 요 숫자 2하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계산,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계산을 할 때는 요 가로 아래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뺄셈하고 나눗셈이 섞여 있어. 이럴 때는 이제,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니까 요거를 먼저 해야 돼.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로 요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3번 결과 나온 거랑 이제 여기 9하고 요 3번 결과 나온 거를 네 번째로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요 가로가 없어지겠지. 소가로가 다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렇게 적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1번을 먼저 하는 다음에 소가로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 소가로를 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는 것 같아. 이걸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곱셈을 중심으로 양쪽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요걸 2번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순서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1번을 하고 1번을 한 다음에, 여기를 2번, 이 녹색으로 적혀 있는 걸 2번, 3번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고, 아니면 애초에 이것도 소가로니까 이 계산을 먼저 그냥 이걸 1번 하고 2번 하고 여기 3번, 4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곱셈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구별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거는 분명한 거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거. 그래서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5번 요 계산을 해주면 이제 다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비교해 보라는 얘기가 답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어도 큰 테두리 안에서 그는 이제 딱 정해져 있지만 자잘한 것들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은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여기 이쪽하고 이쪽이 계산이 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까지 했고, 밑에 이제 꾸러미 계산기 문제 있는데 요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뒤에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집중 교과 역량 더하기 하고 마방진 이렇게 나오는데, 마방진이 뭐냐면은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곱해지는 수가 다 똑같아지는 그런 수거든. 이제 그거를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마방진에 대해서 뭐 잠깐 우리가 좀 언급하고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마방진 할 때 다섯 개짜리 한번 해볼게. 5개짜리.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는데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이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여러 번 해봐서 그런지 이게 요령이 있어.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있는데, 요게 세로가 일단 정사각형 형태여야 되는데, 이 가로가 홀수, 세로도 홀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처럼 5 곱하기 5 구조든가 3 곱하기 3 구조든가 이렇게 돼야 돼. 7 곱하기 7 구조든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시작은 항상 1을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 1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다 채우면 안 돼?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그러면 이제 2를 여기다 적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면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16 여기고 17 이 자리인데 못 가니까 이쪽으로 꽂히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떨어져서 내려오고, 그냥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못 올라가지?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써야 되는데 못 가지? 그럼 이쪽으로 다시 붙는 거야. 이쪽으로 와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는데 없잖아.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져서 25가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